이거 설마? 오도이? 오도이? 이거죠. 이거죠. 이겁니다. 마운트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와, 어떻게, 환상적. 대지를 갈랐네요. 대지를 가른 패스 정말 좋았네요. 맞아요. 수비가 렌이 잠깐 라인을 올린 사이의 득점이라서 더 좋습니다. 뒷공간을 팔라 했던 렌을 우리가 뒷공간을 파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르너가 자꾸 윙으로 나올 것 같다면 탐이 아니면 지루거든요. 탐이 아니면 지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의 폼도 클럽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발 지루엘. 와. 와. 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와, 맨디 이적 안 했나요? 맨디가 두 명이네. 티아고 실바 없었으면. 근데 그 예측 수비라는 게 정말 감탄스럽네요. 약간 이게 여러분들도 축구 하신 분들, 실축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선수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 선수들은 또 드리블을 잘 치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주마가 일로 가니까 일로 가는 모습 정말 좋았어요. 약간 이 텐센과 주마가 같이 나왔던, 루디거도 나왔던 약간 리버풀전 이런 게 오버랩 되면서 그간 실점을 많이 했던 경기가 오버랩 되면서 티아고 실바가 얼마나 지능이 좋은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감탄한 거는 골보다도 오늘 오도이 골도 정말 멋졌고 마운트의 그 대지를 가르는 패스도 정말 좋았는데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정말 감탄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했으니까요. 네. 먹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쉽네요. 저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득점이 없으면 결국엔 먹히는 게 맞죠. 상금액이 있어서 그래요. 자, 지에으 설마? 아이고, 우리가 1위가 되나요? 야, 이겼습니다. 이 경기 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첼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렌, 그리고 첼시 대 렌의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가 16강을 확정지었다는 얘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가 어떻게 되든 5차전에 세비야와 첼시가 붙기 때문에 5차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1, 2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경기고 1, 2위를 확정짓겠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가 5차전에 남아있지만 어쨌건 첼시는 16강을 확정지었다는 얘기부터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경기 기록을 보시죠. 신기하게도 주요 경기 기록을 보시면 렌이 조금 더 첼시를 압도한 느낌입니다. 패스 숫자라든지 전반에도 그렇지만 후반 이게 경기 통으로 봤을 때 렌은 첼시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경기도 2대1로 초박빙 양상에서 지루가 득점을 넣으면서 끝이 났잖아요. 물론 경기를 통으로 까본다 그러면 전반전엔 첼시가 좀 밀어붙인 느낌이고 렌은 라인을 내렸으니까요. 렌이 라인을 올리고 어쨌건 결과물을 80분 이후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렌이 밀어붙였다 보셔도 됩니다. 첼시가 승리를 했건 안 했건을 떠나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마가 역시 7혈과 더불어 공중볼 경합 1위고요. 이날 경기에서도 공중볼 4개로 7혈하고 동률이고요. 전체적으로 수비가 잘했던 경기 7혈만 빼고 나면 7혈도 뭐 무난하긴 했지만 기존 경기력보다는 좀 못한 느낌이었지만 티아고 실바, 주마, 아스필리쿠에타는 역시 좋았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보시죠. 물론 여기 있는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거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드리자면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경기, 잘한 거에 가까운 평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한 거는 대부분 초반에 마운트나 오도이가 합작한 거, 그런 좋은 패스도 있고 지에으가 나와서 어쨌건 베르너에게 밀어주면서 베르너가 득점할 뻔했던 거, 지루가 넣긴 했지만
그런 합작품들이 있는 공격에 칭찬할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는 수비를 좀 더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티아고 실바, 주마도 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주마도 분명히 좋았는데 정말 티아고 실바는 정말 베테랑인 것 같습니다. 베테랑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그냥 나이 든 선수,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선수 정도. 물론 베테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건 또 그런 거 있지만 그냥 시간이 오래됐다고, 그냥 경험이 많다고 베테랑이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그런 축구를 플레이할 때만 베테랑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티아고 실바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마가 들어갈 때 컷백을 내줬거든요, 렌이. 전반전에 컷백을 내줄 때 티아고 실바가 그 위치에서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후반전에 약간 이렇게 뚫릴만 하면 티아고 실바가 먼저 차단해버리는 것, 그런 거, 위치 선정, 겹치지 않게, 그리고 상대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은 정말 좋다. 티아고 실바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밀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첼시까지 왜 월클 수비수라는 단어를 들었는지, 왜 월클이라고 불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첼시에서는 꺾여서 왔잖아요. 조금 내려오는 모양새로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A급 선수는 충분히 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지난 시즌은 당연히 막아야 될 걸 못 막으면서 첼시가 실점한 게 정말 많다. 그렇다 보니까 뭐 에버튼전이나 이렇게 되게 크게 졌잖아요. 리버풀전이나. 그런데 올 시즌은 한 골을 먹혀도 정말 먹힐 만한 거, 오늘 경기같이 먹힐 만한 것만 먹히고 어이없이 먹히는 건 없잖아요. 역전도 하지만 그런 게 다 티아고 실바나 치렐, 이렇게 뭐 제임스 터져주면서 좀 경기력이 올라가면서 수비가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역시 맨디가 잘 막는 것도 있고요. 오늘도 중요한 포인트를 정말 잘 막아주면서 맨디 진짜 잘 샀다. 맨디는 정말 잘 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자면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조르지뉴입니다.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는 약간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캉테를 제외하고 나면 길모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선 조르지뉴 뿐이기는 해요. 하지만 조르지뉴는 압박이 없어야 되고 우리 선수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고 빌드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약팀을 상대로 할 때 잘한다. 이 얘기는 이렇다면 이런 조건을 다 갖춰줄 거라면 조르지뉴를 쓸 이유가 있을까? 캉테를 쓰면 되는 거고, 길모가 돌아오면 길모로 쓰면 되고, 정말 잘 안 된다 그러면 라이스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영입을 하면 되는 거지, 과연 우리가 무리해서까지 조르지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오늘도 수비 범위가 정말 좁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렌이 쉽게 들어왔습니다. 캉테가 있을 때 뽀백을 보호하는 느낌과 어쨌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조르지뉴가 쓰면서 수비를 보호하는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케파를 놓고 볼 수 있어요. 케파는 빌드업이 맨디보다 좋은 건 확실합니다. 맨디는 오늘도 킥미스가 많았어요. 근데 골키퍼라는 자리는 일단 잘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디가 케파보다 기용받는 느낌이거든요. 조르지뉴 자리는 빌드업이 잘 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램파드 축구에서 거기서 빌드업이 잘 나가야 되는 거 맞는데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를 못한다? 그럼 캉테가 나올 이유가 확실한 거죠. 근데 요즘은 왜 조르지뉴가 더 기용을 받지 못하냐면 마운트, 하베르츠, 지에어가 공격적 빌드업을 책임져주고 있고 중원에서는 뽀백 보호만 하면 되니까 마운트가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치고 나가고 하베르츠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올려가주면 충분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르지뉴는 뭐 첼시가 쓰려면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는 하지만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수니까 잘 써야 되기는 하지만 글쎄요, 길모가 돌아오고 그러면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고민해서 쓸 생각이라면 고민해서 풀어야 되지만 첼시와의 여정이 조금씩 꺼져가고 있구나, 조금씩 끝나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르지뉴였습니다. 코바치치 역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시즌에는 그러니까 전진성을 가지고 드리블을 쳐주거나 공격적인 작업을 할 만한 선수들이 마운트를 제외하고 나면 크게 없었습니다. 바클리, 요즘엔 터졌기는 했지만 바클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 치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길모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해야 되고 뭐 주전감으로 발부도둠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조르지뉴가 공격적인 빌드업을 할 수도 없고 전진성을 가져갈 수도 없고, 캉테 역시 박투박으로 수비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격진까지 볼을 몰고 탈압박을 해서 갈 만한 선수는 정말 코바치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바치치는 조금 내려앉아서 중원을 장악하는 느낌으로 올 시즌은 좀 변한 것 같고, 마운트, 하베르츠가 좀 더 공격적이고 스탯을 많이 썼다 보니까 코바치치가 못 나왔다. 한번 영상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코바치치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못 나온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했던 그런 경기입니다. 스탯을 쌓을 만한 선수는 아니구나,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마운트는 그 위치에서도 오도이한테 약간 스탯을 쌓았잖아요, 어시로. 근데 코바치치는 결정적으로 중거리를 때릴 만한 찬스에서도 약간 날려먹으면서 램파드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미드필더, 그러니까 메잘라 역할로는 역시 코바치치는 아니구나, 박투박으로서도요.
좀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르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베르너는 좀 지친 것 같습니다. 일단 지친다라는 표현이 나 정말 죽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경기력이 조금 떨어질 만큼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상을 입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퍼스트 터치가 나쁜 거, 그런 거는 뭐 경기력이 좋을 때, 그리고 체력적으로 안 배됐을 때도 좀 그랬지만,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득점 레이스나 도움 레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스탯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가 못한다는 표현도 맞지는 않지만, 뭐 퍼스트 터치라든지 올 시즌 결정력도 그렇거든요. 결정력이라든지 아니 넣어줄 거 다 넣어주면 더 좋잖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베르너가 90분에 교체가 됐잖아요. 제임스라 너무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플리식이 준비가 완전히 돼 있고 토트넘전에 플리식이 나올 거라고 확정적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베르너가 계속 뛰어도 되죠. 왜냐면 지은은 쉬었으니까요. 타미는 어차피 최전방에 놓으면 되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베르너가 또 나올 텐데, 또르너가 또 나올 텐데, 토트넘전의 체력 완배가 잘 될지, 물론 우리가 하루 더 쉬기는 하지만요, 잘 될지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왼쪽 라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치렐도 제가 본 폼 중에는 제일 안 좋았습니다. 첼시 내에서 제가 본 폼 중에 제일 안 좋았고, 베르너 역시도 올 시즌 보여줬던 폼 중에 유독 실수도 많고, 베르너가 쏘아올린 공이라 그래서 좀 날아간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 가지 포함하면 오늘 베르너의 경기력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루는 많이 칭찬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많이 반대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지루를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에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만약에 지루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데려오지 않고 지루를 판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타미만 남을 수도 있어요. 풀리식이 다시는 부상이 없으라는 보장도 없고, 윙어 영입이 꼭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베르너가 원톱으로 터질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첼시에서 아직 전 시즌을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타미밖에 없는, 제대로 된 정통 스트라이커가 타미밖에 없는데 타미 하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루를 판다, 이건 안 되지만 오늘 왜 타미가 더 많이 나오는지는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약간 지루는 득점도 득점이지만 뭔가 선수들과의 호흡, 그리고 전체적으로 램파드 감독 축구에 등져주는 역할 빼고는 좀 속도도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타미는 속도도 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 축구에는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이나 타미가 맞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토트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토트넘은 정말 강한 팀인 건 맞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토트넘과 첼시가 붙으면, 벌써 한 서너 번 붙었잖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 서너 번 붙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고 우리가 한 3골 넣으면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첼시 팬들에게 들었지만 저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고 우리 국대의 보물 같은 선수예요. 다만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라 그러면 그냥 첼시의 상대편일 뿐이거든요. 뭐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칼럼 윌슨이라든지 바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골 넣기 바라지 않잖아요. 첼시를 상대로. 유독 손흥민 선수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로 골을 넣어도 된다? 이거는 약간 뭐랄까, 프로축구를 즐기는 마인드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첼시를 상대하는 손흥민 선수, 물론 손흥민 선수가 뭐 부상을 입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했으면 좋겠지만, 첼시로 상대를 할 때는 득점이 없고 토트넘이 부진할수록,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토트넘이 부진할수록 첼시가 잘할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겠죠. 두 팀이 맞붙는 거니까. 토트넘은 최고의 기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리뉴 2년 차라는 얘기도 있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이 두 선수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역대급 콤보 라인을 깨냐 마냐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첼시 역시도 약팀이든 강팀이든 일단 뭐 세비야도 비겼고 맨유도 비겼고 그 이후로는 계속 연승이잖아요. 그만큼 최고의 분위기와 최고의 분위기가 런던 더비로 맞붙는다. 정말 최고의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넘어서 전반기 최고의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맨시티를 이긴 토트넘, 최고의 기세를 달리고 있는 첼시, 최고의 기세 대 최고의 기세, 이 두 팀이 붙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랜전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16강을 확정지었고, 토트넘전을 조금 더 대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거. 토트넘은 유로파를 뛰기 때문에 물론 로테이션을 가져가겠지만 우리보다 한 경기 덜 쉰다라는 점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첼시도 이점이 있고 토트넘은 여전히 기세가 좋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뭐 첼시가 무조건 질 것이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첼시가 불안했던 적이 크게 없습니다. 지는 경기였다라도. 미넨한테 붙으면 첼시가 불리한 거 알고 있고, 뭐 리버풀하고 첼시가 붙으면 불리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이길 거라고 믿고 있고 이기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루하게 플레이가 됐지만 지루가 끝낸 경기다. 뭐 랜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되는데요. 입중계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중계 오늘도 100분이 넘는
최대 170분까지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새벽 3, 4시가 넘는 5시까지 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앙크TV는 항상 텐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텐션이 좋은 그런 앙크TV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